두 사람이 동시에 침묵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게임은 방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침묵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알아낼 것도, 이해할 것도, 해결할 것도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추고 그도 연락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무언가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 말도 오가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그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 이전에 나눈 대화들이 아닙니다. 논쟁도 끝내 답장이 오지 않은 마지막 메시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 있는 이 침묵,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작가인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감성 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그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그의 쪽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아직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을 깨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버텨야 할지, 가벼운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에도 침묵은 이미 두 사람 모두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일을. 그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 지금 이 고요함의 양쪽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당신이 이 상황에서 서 있는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계속 가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것은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와 여기서 실제로 가능한 것들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문자를 멈췄습니다. 그도 문자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진짜 무게를 가진 공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매일 가슴 위에 무언가 올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공간이, 다른 일들을 하며 바쁘게 지내도, 일상적인 루틴을 유지해도,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는 항상 그 한 가지 질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가 조용해진 것을 알아챘을까? 내가 연락을 끊은 것에 그가 신경이 났을까? 아니면 그는 그냥 아무런 무게도 지지 않고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러는 동안 나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혼자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당신의 아침 속으로,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와 함께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 속으로, 모든 것이 더 크고 더 버티기 어려워지는 밤의 고요함 속으로 따라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아프더라도 명확한 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적어도 아픈 답은 딛고 설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적어도 아픈 답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고 거기서 실제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아무것도 잡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아무리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려 해도 좀처럼 떠나지 않는, 열려있고 무겁고 불확실한 느낌만을 남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들어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상황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 부분이, 그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조금도 비슷하게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처음 들으면 가슴에 와 닿기 힘든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주세요. 이 한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상황 전체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시작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처음 시작될 때, 서로 아무 연락도 없는 첫 며칠이 지날 때, 그는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당신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것에 진심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 아무것도 진짜로 느낀 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침묵이 남성에게 닿는 방식과 여성에게 닿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경험하는 방식과 그가 경험하는 방식은 정확히 같은 상황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경험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패턴을 연구하고 수많은 임상 사례를 직접 마주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관찰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라는 렌즈를 통해 상대의 행동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잘못된 순간에 모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당신에게 침묵은 경고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설명도 없이 중요한 무언가가 끊어진 것처럼. 진정으로 좋아하는 누군가와 관계가 실제로 잘 될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하고 꾸준한 연결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오가는 작은 메시지들, 굳이 크게 의미하지 않아도 되는 안부, 서로의 마음에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작은 순간들, 드라마틱하거나 강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무언가 진짜인 것이 거기 있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 꾸준한 실, 그 실이 사라지면 당신의 뇌는 단순히 조용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살펴보고 고쳐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아직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가슴속에 자리를 잡고 바쁘게 지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처음 며칠간의 침묵은 그냥 열린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방향에서도 아무런 압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말할지, 마지막에 한 말이 잘못 전달된 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짊어지거나 대응해야 할 감정적 무게가 없습니다. 그냥 숨 쉴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처음에는 솔직히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꽤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간을 일상으로 채웁니다. 딱히 깊은 생각 없이 일, 친구들, 운동, 보통 때 그를 바쁘고 움직이게 만드는 무엇이든으로. 그리고 잠시 동안 그는 그 공간에서 진짜로 괜찮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어딘가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예전 대화들을 머릿속에서 되돌려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침묵은 큰 노력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 몇 주 동안 당신은 이 모든 것의 무게를 온전히 지고 있는 동안 그는 그냥 편안하게 지나갑니다. 당신은 힘들고 그는 편합니다. 당신은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그는 잘 잡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느끼고 그는 아직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차이, 처음 시작될 때 침묵이 두 사람 각각에게 닿는 방식의 이 차이가 대부분의 여성들이 먼저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침묵의 전체 무게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도 비슷하게 느낄 것이라 가정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라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돌려줍니다. 침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쌓아가고 있던 것들을 하지만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었는지 알기 전에 그가 초반의 침묵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가장 예상치 못한 가장 조용하고 평범한 순간들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중 무언가를 봅니다. 작고 완전히 무작위한 것을. 그리고 그는 즉시 당신이 그것을 재미있어 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첫 번째 본능은 당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두 사람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마땅한 것보다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전처럼 그에게 가용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완전히 평범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깁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작고 평범한 순간인데 당신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매번 작고 매번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 순간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오고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자신도 완전히 추적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열려있고 편안했던 공간이 자유처럼 덜 느껴지고 그 안에서 진짜 무언가가 없어진 것처럼 더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극적으로 한꺼번에 무너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이전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없다는 이 조용하고 지속적인 저변의 흐름으로
그것이 그의 쪽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침묵이 쉽고 감당 가능한 것이기를 멈추고 실제 부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그리고 부재는 현존이 결코 하지 않는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손에 닿을 수 있을 때 결코 묻지 않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걸까? 우리가 가졌던 것이 사실은 진짜이고 좋은 것이었는데 내가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놓쳐버린 건 아닐까? 그녀는 괜찮을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아직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진짜로 앞으로 나아가서 나 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가 스스로에게 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힘든 시간의 반대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가장 힘든 것을 통과했습니다. 이미 과거 대화들을 되새기고 20분마다 폰을 확인하고 다시 내려놓고 다시 집어드는 것을 다 겪었습니다.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계속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던 그 기간을 이미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큰 선언 없이 당신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생각이 다시 찾아오기 전에 그냥 깨어있는 몇 분을 갖게 됩니다. 하루 중 진짜로 웃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에 대한 생각이 모든 생각의 배경에 조용히 자리 잡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일에 현재로 있는 시간들이 통째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그리고 점점 더 꾸준하게 다시 자기 자신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의 그 변화의 타이밍, 당신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그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과 겹친다는 것.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타이밍의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는 이제 막 당신이 처음부터 느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회복하는 동안 그는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시 발을 찾는 동안 그는 이제 막 중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타이밍의 완전한 역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역학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다시 발판을 찾는 동안 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크고 눈에 띄는 방식이 아닙니다. 누군가 앉혀놓고 물어봐도 완전히 설명하기 힘든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자꾸 꾸준하게 날마다 그를 만나기 전에 존재했던 자신의 부분, 자신만의 리듬이 있고 자신만의 것들이 있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자신만의 명확한 감각이 있던 그 부분과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당신에게 의미 있고 자신답게 느끼게 해주는 것들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곁에만 있어도 좋은 사람들과 진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중 진짜로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가 무엇을 했거나 말했거나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에게서 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안에 현재로 있음으로써 그 모든 순간들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닳아서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했던 무언가를 당신 안에 조용히 다시 쌓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감각, 자신감, 평화, 누군가 자신에게 답장을 보내주는지 여부에 자신의 가치가 달려있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 느낌. 그리고 당신 안에서의 이 변화는 침묵을 가로질러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를 오가는 연락이 없어도 한때 가까이 연결되어 있던 누군가에게서 무언가가 진짜로 변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름을 붙이지 못해도 당신의 에너지가 예전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예전 같은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항상 가용하고 항상 연결의 실을 유지하고 항상 그가 언제든 원할 때 돌아올 수 있도록 편안하고 쉽게 만들어주던 그 당신이 더 이상 그냥 거기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느낌, 당신이 무한히 거기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용하지만 진짜인 감각, 창이 실제로 어느 순간 닫힐 수도 있다는 느낌. 그것이 그 안에서 진짜인 무언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항상 연락하는 쪽이었고, 항상 연결을 이어가는 쪽이었고, 항상 그가 원할 때 돌아올 수 있도록 연결이 여전히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을 때, 그는 당신을 잃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 상황에서 상수였습니다. 항상 돌아올 수 있는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잃는 것에 대해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도하지 않고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두 사람 사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진짜로 모릅니다. 이제 그냥 폰을 들어서는 대답할 수 없는 진짜 물음표가 이 모든 것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함, 그 진짜 정직한 물음이 당신의 변함없는 가용성이 결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작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몇 주째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다가 당신이 올린 무언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갑자기 짧고 힘이 덜 들어간 메시지가 옵니다. 안녕 같은 것, 뒤에 아무런 진짜 내용 없이 그냥 확인하고 싶다는 것, 실질적인 것도 진짜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없이 그냥 문에 조용히 노크해서 아직 집에 아무도 있는지, 불이 아직 켜져 있는지 보려는 그것이 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거기 있는지, 아직 신경을 쓰는지, 문이 아직 열려 있고 얼마나 넓게 열려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이 그들을 위해 쌓아온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그 메시지가 오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켜집니다. 드디어 뭔가가 왔다.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신호. 그리고 그들은 즉시 따뜻하고 열리고 안도하면서 답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빠른 답변으로 그가 조용히 찾고 있던 모든 답을 내어줍니다. 그녀는 아직 거기 있다. 아직 신경을 쓴다. 문은 예전처럼 활짝 열려 있다. 아무것도 진짜로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전과 다르게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용하고 따뜻하고 별다른 진짜 노력 없이도 당신을 가까이 두는 것이 가능한 그 편안한 역학 속으로 그냥 다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침묵이 당신 안에서 아무것도 진짜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까지 그에게 보여준 채로 그가 원할 때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당신을 두고 간 자리 그대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갑거나 냉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벌주거나 어떤 게임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침묵이 처음 시작됐을 때의 당신과 진짜로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진짜로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내면에서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답할 때 차분하고 서두르지 않고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불안하지 않게 그는 그 차이를 즉시 그리고 완전히 느낍니다. 폰 옆에 앉아서 어떤 삶의 신호든 기다리고 있던 사람과 자신의 삶을 다시 집어들고 진짜로 계속 나아간 사람의 차이를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이 그로 하여금 작고 힘이 빠진 테스트를 멈추고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갖기 위해 진짜로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짧고 가볍고 무심한 메시지로 그가 진짜로 알아내려는 것은 당신이 답장할 것인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학이 여전히 예전과 같은지를 알아내려는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선택하지 않고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진짜 나타나지 않고도 예전에 일이 잘 안 됐을 때와 다르게 무언가를 하지 않고도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의 직감이 주는 답이 아니오일 때 당신의 에너지와 반응 속 무언가가 그에게 명확하게 말해줄 때 상황이 변했고 뭔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그때 그는 가볍게 테스트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진짜로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완전한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순간에 있을 때,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됐을 때 있던 자리와 완전히 다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조이고 필사적인 느낌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라도 잘못 말하면 그가 사라지고 영원히 기회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이 침묵 속에서 무엇을 겪었는지 압니다. 그 모든 불편함을 도망치지 않고 앉아서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들었는지 압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랬던 것보다 더 명확하게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잃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에 들이는 사람들로부터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명확함은 침묵이 오기 전에는 단순히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어렵고 힘든 기간이 준 가장 진짜 가치 있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동안은 고통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도,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것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진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결코 진짜로 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그것을 통과하기로 했는지, 진짜로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가 어떻게 느껴야 할지 알려줄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이를 악물고 버텼는지, 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그가 돌아올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돌아올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진짜로 전부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가용하고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항상 문을 열어두고 있던 같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아무것도 진짜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사이클을 다시 시작하고 결국 같은 자리에 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와서 자신이 가져다 주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진짜 기준이 있는 누군가를, 그가 진짜로 제공하는 것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이 충분한지 정직하게 결정할 수 있는 누군가를, 그것은 완전히 다른 대화가 완전히 다른 토대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전에는 결코 제대로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무언가 진짜인 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침묵이 그냥 침묵으로 남고 반쯤 기다리던 메시지가 결코 오지 않고 진짜 어떤 방식으로도 그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침묵은 여전히 그의 귀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돌려준 것입니다. 괜찮지 않은 척하기를 멈추고 진짜로 괜찮아지기 시작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찾는 사람, 기다리기를 멈추고 진짜로 자신의 조건으로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를 편안하게 붙잡아 두기 위해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어야 했던 어떤 관계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모두 침묵할 때 시작되는 진짜 게임입니다. 누가 먼저 연락하는지, 누가 더 신경 쓰는지, 누가 먼저 무너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게임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온전하다고 느끼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누군가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불확실함 속에 앉아서 상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도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한 공간, 진짜로 무엇을 원하고 더 이상 무엇을 감수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솔직해지기 위한 공간, 다른 누군가를 위해 괜찮은 척하지 않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기 위한 공간, 그리고 진짜로 거기 도달했을 때, 어느 쪽이 되어도 괜찮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말할 때, 그때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이 흉내 낼 수 없는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그가 돌아와서 진짜 다른 무언가를 가져온다면 당신은 명확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의 자리에서 진짜로 그것이 원하는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항상 가져왔던 같은 힘 빠진 노력을 가져오고 그의 쪽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무언가를 쌓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 안에 현재로 있습니다. 이미 그림을 완성하는데 그가 필요 없이 온전합니다. 함께 연락을 멈춘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질 때, 숨을 수 있는 주고받음이 없을 때,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줄 다음 메시지가 없을 때, 그냥 당신과 고요함과 당신이 지고 있는 모든 것과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의 선택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당신을 달아 없애도록 두는지, 아니면 당신을 쌓아 올리도록 두는지, 기다리는 데 쓰는지, 아니면 진짜로 되어 가는 데 쓰는지, 그것이 이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 아래에서 진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입니다.
그 침묵을 통해 진짜로 변화하고 진짜로 땅에 발이 닿아 있고 자신 외에 그 평화를 만들거나 유지해줄 누군가가 필요 없이 내면에서 진짜로 평화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신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졌을 때 그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안에 서 있을 때 누구도 그것을 확인하거나 유지해 줄 필요가 없는, 그가 하거나 하지 않는 어떤 것도 예전처럼 당신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의 침묵도, 그의 작고 가벼운 테스트들도, 심지어 그의 귀환도, 당신은 마지막 메시지가 답장 없이 읽힌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이 충분한지 궁금해 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종류의 고요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아직 서 있고 아직 온전하고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의 것인 채로 나온 누군가입니다. 그것이 게임이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드디어 이기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